도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저쪽에 아직 안 했는데, 저쪽에는 이제 작업하는 것을 직결로 어떻게 이런 것 하는 건지 또 한번 보여드리고, 그 직결이 늘 이야기하지만은, 뭐냐, 이제 선이 좀 좋을 때, 한 5N 이상 될 때는 구리가 5N, 99.999% 이상은 이제 고급으로 봅니다. 근데 이 차에 들어가는 것은 오디 플러스 바가 1750이죠. 이게 6N짜리죠. 6N짜리고 전 대역을 좀 고루고루 잘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굵기가 심이 굵기가 한 10게이지 됩니다. 10게이지. 그리고 이제 피복이 굵죠. 그 피복에서 또 외부 차단을 막아내는, 외부 노이즈 차단을 막아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신호를 이 앰프에서 신호를 보냈을 때 오로지 앰프에서만 나는 소리만 저 스피커를 통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케이블의 이제 피복의 역할입니다. 구리의 심선의 굵기와 구리의 성분은 그 음의 특징을 갖고 있죠. 음의 특징이고, 이제 케이블의 피복은 헤드 유닛에서 증폭된 소리, 앰프에서 증폭된 이 소리가 앰프에서 바로 출구될 때, 그때부터 한 3m에서 길게는 5m 되지 않습니까? 그 선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노이즈가 섞여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좋은 앰프에는 보면 그 왜곡률이라든가 채널 그 분리도, 또 SMB 신호대 잡음비 이런 걸 좋은 앰프들은 좋거든요. 그래서 신호만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잡음을 유발하는 앰프는 조금 이제 저가형 앰프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앰프든 간에 앰프가 정해졌으면 그 앰프가 신호에서 약간의 잡음이 섞이더라도 더 이상 외부 노이즈로 인한 잡음이 스피커를 통해서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스피커의 그 라인에 차폐가 잘 돼 있는 선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스피커 바로 입구까지 그대로 오죠. 예, 그것이 이번 작업에 이제 좀 뭐 힘들었던 이제 그 과정인데, 이제 조수석할 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굵으면 뭐가 이제 좋느냐? 이제 똑같은 심선으로 똑같은 이제 부드러운 거든 뭐 까칠한 거든 좀 딱딱한 좀 두꺼운 거든 똑같은 굵기로 가지고 이렇게 굵게 여러 가닥을 해서 이제 스퀘어를 좀 넓힌 케이블이 있고, 똑같은 10게이지라고 볼 때 10게이지는 우리 파워앰프의 8게이지 전원선 많이 쓰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이제 10게이지라 보면 됩니다. 이게 굵기가 숫자가 내려갈수록 굵어지는 겁니다. 2게이지보다는 4게이지가 이게 반 줄었죠. 반으로 줄어들고, 4게이지보다는 8, 그러면 이제 반으로 올라갔죠. 이게 숫자가 2, 4, 8 두 배씩. 그러면 2게이지 굵기가 만약에 1cm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4 숫자가 올라갔지 않죠. 두 배로. 그러면 더 이제 1cm보다 그 스퀘어 범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4보다는 8이 또 두 배로 올라갔죠. 그러면 4게이지의 어떤 그 스퀘어보다 또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4다음은 8이지 않습니까? 우리 앰프 전원선으로 많이 쓰는 거. 그거는 4게이지보다 8이 4게이지의 단면 면적보다 반이 줄어드는 거죠. 아무튼 반까지는 아닙니다. 그게 계산 방법이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10게이지라는 것은 스피커 선으로는 이제 좀 제일 굵은 축쯤에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특별한 거 외에는. 그 정도 굵기다. 근데 이제 10게이지를 똑같은 이제 그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거를 똑같은 굵기로 여러 개를 해가지고 10게이지 만드는 소리와, 약간 그 바늘 같은 중바늘 정도 수준의 굵기로 여러 가닥을 해가지고 이제 10게이지 굵기로 만든 것과, 조금 더 빳빳한 선으로 대바늘 수준보다 조금 굵은 선으로 뭐 한 10게이지로 그 대신에 가닥 수가 적어지겠죠. 만든 것과 소리 차이가 다릅니다. 똑같은 동 6N을 쓰더라도.
이제 뻣뻣할수록 소리가 그 탄탄한 느낌을 보통 줍니다.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꼬는 방식, 이게 오른쪽으로 꼬았느냐 왼쪽으로 꼬았느냐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좋는가 나쁜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음질의 차이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꼬는 것을 적절하게 스무스하게 꼬아서 진행하느냐 똘똘 꼬아서 진행하느냐 따라서 또 다르집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똑같은 이제 6N 고급이라도 꼬는 어떤 그 스크루의 어떤 각도가 완만하냐 적당하냐 심하냐 그런 차이가 음의 질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음의 질이라기보다는 음의 변화가 있다 이 말이죠. 같은 굵기라도.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꼬는 방식에 따라서도 오른쪽 왼쪽 또 스무스하게 깠느냐 똘똘하게 꽂느냐 다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C게이지라도 아주 부드러운 거 뭐 예를 들면 80% 중바늘 정도 되는 빳빳한 거 또 뭐 한 15% 대바늘처럼 빳빳한 거 한 5% 이 섞어서 또 꼬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선만 이제 넣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움 위주로 소리에 이제 변화를 줄 수 있고 가면 갈수록 딱딱한 까칠까칠한 굵은 대바늘 볼펜 10만한 거로 한 10대 가닥 꼬아 가지고 C게이지로 만든 거하고는 부드러운 거보다는 요 대바늘 볼펜 10만한 걸 꼬아난 이 빳빳한 이 선이 좀 더 탄탄한 소리를 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탄탄한 소리와 중간과 부드러움을 같이 병합할 수는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프헤도 쓰고 뭐 중음도 미드베이스도 쓰고 고음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이제 판단해 보기로는 여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오디오 플러스 바흐 1701이 그런 구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리 때문에 안 들릴 뿐인 거죠. 예, 그것을 없앤다. 예, 거기 이제 이 피복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리도 아무리 좋은 그 9N 동선이라도 최고의 동선이 9N 동선이죠. 구리도 피복이 센찮으면 외부의 노이즈 간섭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최근에도 한번 또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배선의 끝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제 바지를 씌울 겁니다. 이제 이쁘게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 문짝 안에는 문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했고 요게가 한 25mm 정도 남기고 그럼 요 정도쯤에서 25 이 부분인데 25mm까지 요거는 이제 자르려고 하면 땡기 갖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어디가 안 돼? 여기가 돼. 여기가 돼. 하나가 여기 한 가닥이 남아 있었네. 네, 이거는 이제 빼내고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개의 스피커 선이 체결될 거니까 비슷하게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를 재는 겁니다. 25mm 여기니까 이걸 최대한 당겨서 이제 쭉 훑어와야 되겠죠. 쭉 훑어와가지고 이 정도 해서 이것도 좀 이렇게 발라서 이게 이제 앰프 쪽에 체결될 겁니다. 앰프 쪽에서 아까 선 봤죠? 단심선하고 중간 단심선 이게 빳빳한 선
단심선이라는 말을 썼는데 단심은 선 하나만 가는 걸 단심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심선처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두툼해서 단심선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더 못 가게끔 잡아야 되겠죠. 이게 쫙 당기지 않으면 다시 빨리 가버립니다.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페이퍼가 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당겨서 이렇게 쭉 당기면서 이 정도 해서 조금만 더 갈까?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이건 빼도 됩니다. 그냥 볼 거니까. 됐다. 붙이기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앰프의 물릴 배선을 이쁘게 이제 미리 만드는 거죠. 바로 좀 하고 여기다가 또 잘라야 되겠죠. 안에 2차 피복이 욕심내서 하면 안에 실제 선 피부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빼볼까? 네. 쭉 빼고 싶은데 이걸로 가까이로 잘라버리고 가까이로 좀 잘라버리고 칼질은 또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라내야 되는 게 여기 있으면 이제 지지분해지니까 바지를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합니다. 바지 해나무 이쁩니다. 좀 자를 때 좀 예의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삭 잘랐네. 손을 잡아서 당겨야 되는데. 요것이 지금 하얀 거 자르고 있죠. 요것이 차폐의 또 2차 복뱅이죠. 들어오면 파장이 들어오면 요 PVC 종류가 잡 막아주고 안에 약간 테프론 종류가 하얀 거 있죠. 막아주고 또 요놈이 또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집두된 미약한 새끼들은 요 선이 이 실 같은 선이 섬유가 또 막아내는 거죠. 또 남아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여기도 차폐가 있죠. 여기도 차폐가 있습니다. 여기 국세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차폐 때문에 두꺼운 선이다. 그 두꺼운 선을 이제 까는 데는 이런 너릇도 필요하고 왜 그렇나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럼 요것이 바지라고 해요. 바지. 바지처럼 생겼죠. 이렇게 바지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바지를 입혀 보겠습니다. 입히지면 요리 되는 거죠. 이만큼 되는데 네, 이렇게 요리되는 겁니다. 요리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앰프에 탁 이제 물릴 때 앰프 체결할 때 직결로 체결할 수도 있고, 뭐 앰프는 주로 막 직결로 체결해야 되죠. 이제 볼트로 조어든가 아니면은 무드 볼트로 보통 조어는 방식이니까 직결이죠. 요 스피커도 좀 코스가 좀 난 코스인데도 충분히 완전한 직결로 잘 됐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고 충분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업할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앰프에 탁 체결되고 여기 탁 보이면 좀 완전한 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업한 것을 이제 영상을 찍어 본 겁니다. 지금 이게 실드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 피복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익스팬더를 씌웠죠. 이 실드 처리가 잘 돼야 이 효과를 좀 더 많이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요 위로 올라오죠. 요 위에까지 실드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요 부분이 실드가 100% 살아있는 부분이고, 저쪽에 운전석도 그쪽에 고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가 실드가 끝까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서는 최대한 그 피복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비켜서 하고, 얘 굵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굵으니까 이것을 이제 스피커를 고정하고 난 다음에 밑에서 끌어내려서 선을 살짝 안으로 아랫단으로 올리고, 또 스피커 드러낼 때는 또 밑에서 선을 위로 올리고 이래야 됩니다. 너무 굵으니까 이제 접히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여기에 고음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고음 스피커가 여기고 요 하우징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기 바흐 1750이죠. 어디 플러스 요게 C게이지입니다. C게이지면 그 심이 C게이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원 케이블이 우리 보통 쓰는 게 8게이지 않습니까? C게이지를 그대로 이제 단자로 집었습니다. 이때 총알 단자가 좀 큰 걸 해야 됩니다. 요게 날개가 큰 걸 하면 집히집니다. 그리고 도금이 좀 잘 된 거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고음에 직결이 안 되기 때문에 총알 단자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선이 바로 하우징 속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고, 그 하우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요 A필러 쪽에 선을 이제 뺐다 꼈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단자를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 직결로 이게 하게 되고, 왜냐면 A필러 쪽에는 이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피복이 이제 이 측면에 그 전파를 이제 차단하겠다는 의도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피복을 씌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전달이 되니까 거의 직결에 가깝죠.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운전석에는 중음과 고음을 다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저 고음 유닛에 직결로 연결하는 거죠. 선 보이죠, 굵은 거. 고음 유닛에 직결로 연결한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피커가 중음은 웬만하면 직결이 되는데, 고음은 선도 작고 또 하우징이 있고 또 에필러 속에 박혀 있다 하더라도 직결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차는 하우징이 에필러에 안 붙어 있고 고음이 별도의 하우징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이 차량 구조, 대시보드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리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고음을 이제 잘 살렸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저쪽에도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저쪽에 아직 안 했는데 저쪽에는 이제 작업하는 것을 직결로 어떻게 이런 것 하는 건지 또 한번 보여드리고, 그 직결이 늘 얘기하지만은 이제 선이 좀 좋을 때, 한 5N 이상 될 때는 구리가 5N 99.999% 이상은 이제 고급으로 봅니다. 근데 이 차에 들어가는 것은 오디 플러스 바흐 1750이죠. 이게 6N짜리죠. 6N짜리고 전 대역을 좀 고루고루 잘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심이 굵기가 한 10게이지 됩니다. 10게이지. 그리고 이제 피복이 굵죠. 그 피복에서 또
또 외부 차단을 막아내는, 외부 노이즈 차단을 막아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신호를 이 앰프에서 신호를 보냈을 때 오로지 앰프에서만 나는 소리만 저 스피커를 통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케이블의 이제 피복의 역할입니다. 구리의 심선의 굵기와 구리의 성분은 그 음의 특징을 갖고 있죠. 음의 특징이고, 이제 케이블의 피복은 헤드 유닛에서 증폭된 소리, 앰프에서 증폭된 이 소리가 앰프에서 바로 딱 출구될 때, 그때부터 한 3m에서 길게는 5m 되지 않습니까? 그 선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노이즈가 섞여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좋은 앰프에는 보면 그 왜곡률이라든가 채널 그 분리도, 또 SMB 신호대 잡음비 이런 걸 좋은 앰프들은 좋거든요. 그래서 신호만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잡음을 유발하는 앰프는 조금 이제 저가형 앰프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어떤 앰프든 간에 앰프가 정해졌으면 그 앰프가 신호에서 약간의 잡음이 섞이더라도 더 이상 외부 노이즈로 인한 잡음이 스피커를 통해서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스피커의 그 라인에 차폐가 잘 돼 있는 선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스피커 바로 입구까지 그대로 오죠. 예, 그것이 이번 작업에 이제 좀 뭐 힘들었던 이제 그 과정인데, 이제 조수석할 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스피커 케이블 교체 작업 중이죠. 이 스피커 케이블을 이게 원래 거는 여기 작은 노란 색깔 보이죠? 요거 세 가닥이 원래 선입니다. 이제는 이걸 교체하죠. 근데 이게 피복이 굵고 이 안에 심선도 16게이지지 않습니까? 이게 굵죠, 이게. 여기 화면이 이렇게 포점을 잡았죠. 이게 굉장히 굵습니다. 근데 굵으면 뭐가 이제 좋느냐? 이제 똑같은 심선으로 똑같은 이제 부드러운 거든 뭐 까칠한 거든 좀 딱딱한 좀 두꺼운 거든 똑같은 굵기로 가지고 이렇게 굵게 여러 가닥을 해서 이제 스퀘어를 좀 넓힌 케이블이 있고, 똑같은 10게이지라고 볼 때 10게이지는 우리 파워앰프의 8게이지 전원선 많이 쓰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이제 10게이지라 보면 됩니다. 이게 굵기가 숫자가 내려갈수록 굵어지는 겁니다. 2게이지보다는 4게이지가 이게 반 줄었죠. 반으로 줄어들고 4게이지보다는 8, 그러면 이제 반으로 올라갔죠. 이게 숫자가 2, 4, 8 두 배씩. 그러면 2게이지 굵기가 만약에 1cm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4 숫자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두 배로. 그러면 더 이제 1cm보다 그 스퀘어 범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 4보다는 8이 또 두 배로 올라갔죠. 그러면 4게이지의 어떤 그 스퀘어보다 또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4다음은 8이지 않습니까? 우리 앰프 전원선으로 많이 쓰는 거. 그거는 4게이지보다 8이 4게이지의 단면 면적보다 반이 줄어드는 거죠. 아무튼 반까지는 아닙니다. 그게 계산 방법이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10게이지라는 것은 스피커 선으로는 이제 좀 제일 굵은 축쯤에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특별한 거 외에는. 그 정도 굵기다. 근데 이제 10게이지를 똑같은 이제 그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거를 똑같은 굵기로 여러 개를 해가지고 10게이지 만드는 소리와 약간 그 바늘 같은 중바늘 정도 수준의 굵기로 여러 가닥을 해가지고 이제 10게이지 굵기로 만든 것과 조금 더 빳빳한 선으로 대바늘 수준보다 조금 굵은 선으로 뭐 한 10게이지로 그 대신에 가닥 수가 적어지겠죠. 만든 것과 소리 차이가 다릅니다. 똑같은 6N을 쓰더라도 이제 뻣뻣할수록 소리가 그 탄탄한 느낌을 보통 줍니다.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꼬는 방식, 이게 오른쪽으로 꼬았느냐 왼쪽으로 꼬았느냐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좋는가 나쁜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음질의 차이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꼬는 것을 적절하게 스무스하게 꼬아서 진행하느냐, 똘똘 꼬아서 진행하느냐 따라서 또 다르집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똑같은 이제 6N 고급이라도 꼬는 어떤 그 스크루의 어떤 각도가 완만하냐, 적당하냐, 심하냐, 그런 차이가 음의 질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음의 질이라기보다는 음의 변화가 있다 이 말이죠. 같은 굵기라도.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꼬는 방식에 따라서도 오른쪽 왼쪽 또 스무스하게 깠느냐 똘똘하게 꽂느냐 다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C게이지라도 아주 부드러운 거, 뭐 예를 들면 80%, 중바늘 정도 되는 빳빳한 거 또 뭐 한 15%, 대바늘처럼 빳빳한 거 한 5%, 이 섞어서 또 꼬우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선만 넣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움 위주로 소리에 이제 변화를 줄 수 있고, 가면 갈수록 딱딱한 까칠까칠한 굵은 대바늘 볼펜 10만한 거로 한 10대 가닥 꼬아 가지고 C게이지로 만든 거하고는 부드러운 거보다는 요 대바늘 볼펜 10만한 걸 꼬아난 이 빳빳한 이 선이 좀 더 탄탄한 소리를 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탄탄한 소리와 중간과 부드러움을 같이 병합할 수는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프에도 쓰고 뭐 중음도 미드베이스도 쓰고 고음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이제 판단해 보기로는 여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오디오 플러스, 바흐 1701이 그런 구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흐의 소리는 이제 점선으로 해 1.5m 해서 따로 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딱 이제 1.5m 딱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선 가지고 이제 홈에도 그렇고 카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풀레인지 선으로, 차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것처럼 고음, 중음, 저음 싹 다 그냥 올 도배하듯이 그리 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그러고 있다. 이 차주가 이제 소리가 이제 부드러운 베이스의 풍성한 그 소리와 탄탄함 다 원하죠. 누구나 좋아하는 소리. 취득하고 싶고, 또 중음은 물론 이제 매끄럽게 잘 나와야 되겠죠. 고음도 찰랑찰랑 입체적으로 나왔는데 귀를 쏘는 듯한 느낌이 없어야 되겠죠. 그것이 제일 좋은 소리입니다. 차주가 이제 그런 소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블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이 선택하다 보니 너무 굵다 이 말이죠. 이 굵은 거는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피복 원 심선도 굵지만은 C게이지 두 개면 굵지 않습니까? 저기 까난 거 보면, 이렇게 까난 거 보면 이 두 가닥만 해도 굵지 않습니까? 웬만한 스피커 선 한 가닥보다 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실제 이제 동을 감싸고 있는 1차 피복이고, 요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외부 노이즈 차폐를 위한 피복이죠. 여기 보면 지난 동영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또 하면서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피복이 어떤 구조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굵게 했느냐에 따라서 외부 노이즈 차폐를 막아낸다 이 말이죠. 우리가 FM 안테나, 옛날에는 안테나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테나가 쭉 올라가면 라디오를 켰을 때 딱 라디오 소리 나고, 안테나가 고장나서 안 올라가면 라디오 소리가 지글지글 안 잡히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거기에 이 외부에는, 공중에는 모든 무선 주파수가 엄청난 겁니다. TV도 마찬가지고, 스칼라이프에 오는 위성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 구리가 이렇게 노출되면 바로 전파를 받아갖고 그것을 어떤 장치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핸드폰도 똑같죠. 핸드폰 기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외부의 수많은 노이즈가 차 속에도 들어오죠. 차 속에도 핸드폰 다 되지 않습니까? 차 속으로 들어오고 온갖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는 심선을 타고 길면 길수록 더 많이 타겠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못 느끼지만은 스피커 소리 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최대한 차폐하고 싶다는 의도로 만든 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굵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굵은 그런 것을 이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작업은 힘들어도 이 굵은 거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굵은 선을 쓰는 데 대한 그 궁금증, 굳이 저리 굵은 거 쓸 필요가 있나? 그 궁금증
있을까봐 먼저 작업 전에 제가 이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앰프에서 나오는 이 앰프가 뭐 특급이든 A급이든 뭐 B급이든 간에 이 앰프가 어쨌든 간에 앞에 헤드에서 어떤 헤드에서 오는 소리를 증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앰프에서 증폭된 소리가 이랬으면 그 소리만 스피커에서 그냥 하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스피커가 전달되는 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선. 그 선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외부 노이즈를 전파를 맞아가지고 이 소리가 그대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는 거죠. 속에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리 때문에 안 들릴 뿐인 거죠. 그것을 없앤다. 거기 이제 이 피복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리도, 아무리 좋은 그 9N 동선이라도, 최고의 동선이 9N 동선이죠. 구리도 피복이 센찮으면 외부의 노이즈 간섭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최근에도 한 번 또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요게 원래 공장에서 수거되는 행태의 색깔이고 선입니다. 요 방향, 화살표 방향 보이죠? 요 화살표 방향대로 이제 이 신호가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차폐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두툼한 거로 했고, 또 두 가닥은 조금 얇지만은 차폐 성능이 좀 괜찮은 이제 고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해주면 요리 선을 이렇게 정리할 때도 매끌매끌하게 원하는 대로 잘 가주고, 이거는 좀 그림력이 있어 가지고, 그러고 이제 기스를 잘 내지 않습니까? 기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냥 배선이 비싼데, 이제 그러면 이것을 이제 비싼 배선을 이제 좀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좋은 구리와 또 이 피복이 잘 되어 있는 요런 그 선들은 내가 볼 때는 한 50년 지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그 OCC 동선이 아닌 그 OFC 동선이 오디오 플러스 뭐 전원선 같은 거, 스피커선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한 25년 그 이전에 작업한 거 뭐 최근 1, 2년 전에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이 피복을 벗기 보면 이 앰프에 바로 이렇게 체결한 상태에서도 딱 보면 뭐 산소 뭐 접촉 변화가 딱 요 부분에는 조금 뭐 색깔이 어떻게 할랑가 몰라도 때라는 느낌, 녹이라는 먼지라는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요만큼만 딱 한 0.5cm만 더 가면 이 원래 색깔하고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좋겠죠, 구리가. 피복도 중간에 탁 잘라서 까보면 그 색상이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그게 20몇 년 지나도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것도 집안에 그늘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복이 굵은데, 그러고 더 좋은 구리인데, 당연히 비싼 게 이는 어떤 구조도 잘 만들었을 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뭐 100년 가도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요것을 피복을 한 번 더 씌워서 이 피복을 그 재료를 보호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한 개 더 들어가면, 이게 한 가닥 더 익스팬더가 들어가면 외부 차폐를 더 잘합니다. 차폐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거물처럼 생겼죠. 이 거물처럼 생긴 요게 차폐 기능을 많이 발휘합니다. 모든 익스팬더는 다 거물망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지지껏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그 울타리를 이 익스팬더가 제법 역할을 합니다. 익스팬더가. 요런 거는 이제 PVC 종류인데, 또 외부 노이즈나 열 뭐 여러 가지 외부 노이즈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소재를 썼겠죠. 우리는 몰라도.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입혀주면 두 가지 역할이죠. 그 선을 이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새 것처럼. 요거는 외부 차폐를 한 번 더 차단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피복 이제 이렇게 한 겹 더 입히는 익스팬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이제 끝매점을 이렇게 해주면, 끝매점을 저렇게 해주면 이쁘지 않습니까? 배선이 가가지고 뭐 수스투브 발라가지고 탁 체결되는 것보다 저렇게 바지를 입혀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작업도 한번 보고. 이제 그럼 이 배선이
이 굵은 배선이 이쪽 스피커 입구까지 바로 직결로 이 굵은 차폐 영역이 좋은 굵은 배선이 스피커 단자에 바로 붙을 겁니다. 이 굵은 기 요 속으로 비집고 들어갔어. 요 속으로 비집고 들어갔어. 고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음도 고음 브라켓 보이죠? 하우징 안까지 요거 피복은 못 들어가고 요 피복이 한 요 정도 벗겨진 다음에 나머지 선이 직결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것을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겁니다. 그러면 우선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선의 길이부터 이제 가늠해 보고 그리고 또 요 피복을 벗겨서 바지를 입히는 일을 하고 그런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A필러부터 떼야 되죠. A필러를 떼야 이제 선이 올라올 수 있는 그 격로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운윤석은 이제 최대한 이 피복을 요 입구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석은 또 구조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구조도 봐야 되고 그래서 피복을 얼마만큼 살릴 것인가, 피복의 중요성을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피복의 이제 살릴 수준을 보기 위해서 이제 살짝 빼봐야 됩니다. 이 차는 이제 이게 A필러가 에어백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는데 우리나라 차처럼 그렇지는 않고 이거 뽑는 게 그냥 볼트 8mm 볼트로 해가지고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요 볼트가 아니고 살짝 밖으로 삐져 놓으면서 고리가 걸리죠. 이 차는 다행히 우리는 그게 불편한데 이 차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풀모 에필러 뜯는 그는 이제 난감함 걱정 이런 건 필요 없죠. 고무도 이렇게 생각보다 잘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뺐으니까 그냥 여기 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넣어줘. 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전 작업할 때 이 고음의 그 위치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대시보드가 깊습니다. 깊고 가면 갈수록 좁아지죠. 이렇게 보통 차보다 저 멀리 요 갑니다. 그래서 구석까지 갈 것 같아도 여기가 바로 유리가 있어서 고음 스피커가 달리있을 때 그 정제파 요렇게 이야기하면 정제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이 되면 좀 낫죠. 이게 여기네. 이게 아무튼 간에 이리 얘기할 때보다는 열이 얘기할 때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달았었고, 일단 고음 스피커를 일단 떼어내고 요것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풀어내고 중음에 꼽혀 있는 스피커는 그냥 잘라버리고, 어차피 이 스피커 선은 안 쓸 거니까 잘라버리고, 그럼 여기에 안에 내부의 정제파를 잡기 위해서 넣어놨던 간단한 허범제도 덜어내고, 그럼 이것도 빠져나오죠. 이건 나중에 떼고, 그럼 이 두 개의 스피커, 이거 보이죠? 이제 기존 선로는 요쪽에 사이드 카바를 풀면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손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편하지 않습니까? 또 자꾸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는 OM의 그 선들 때문에 또 간섭받지 않습니까? 얇은 것들이, 이 얇은 선들이. 그러니까 요리 감기 맞죠? 이거는 선로 결정이, 항상 선로 결정할 때는 작업의 용이성과 S 접근, 그리고 이건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만큼 올려놨고, 그러면 이제 이 아랫단에서 바로 직행으로 이리 올 수 있는 구조가 될지 한번 봐야 됩니다. 후라시를 준비 안 했네. 밑에서 볼 때는 그냥 요것을 위에다가
요 위에서 이렇게 불을 비추면 이 불빛이 세니까 요 밑에서 보면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 멋이 좀 많습니다. 이게 뭐 컨트롤러 박스가 하나 있고 올라가기가 코스가 쉽지 않습니다. 요거는 다행히 잘 뺐는데 요거는 이제 에어백이라서 뭐 지금 배터리를 뗐기 때문에 안 되면 이 에어백 조수 에어백을 드러내서 공간 확보를 좀 해가 눈에 보여야 뭐 작업이 되겠네. 이게 좀 어렵네요. 컨트롤러 박스를 지나 요 사이를 가면 선이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이 배선이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이 스피커를 장착하고 밀어 넣을 때 선을 밖으로 밀어 빼야 되고, 또 스피커를 드러낼 때 또 밑에서 선을 밀어 올려야지 이렇게 쭉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뻣뻣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꼬불꼬불꼬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완만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영상을 좀 끄고 제가 서류 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두 선의 굵기가 들어갈 만치 정도의 공간을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간다고 보고 어떻게든 들어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살짝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익스팬더는 이 익스팬더는 이게 매끌매끌하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약간 곡선진 부분에 이렇게 빳빳하게 밀어 넣으면 여기 그림력이 없으니까 살랑살랑 잘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배선 작업할 때, 배선을 처리할 때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씌우면 가능성이 더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씌워서 저쪽 끝에서 씌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배선을 입력하는 들어온나 괜찮다. 오늘 일찍 맛있는 거 없네. 이러한 피부, 이게 익스팬더가 차폐에도 역할을 한다는 설명을 아까 했죠. 익스팬더가 이렇게 꼬이면 보기 싫습니다. 안 꼬이고 그대로 직진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가 이제 앞쪽에 정리가 되고 뒤에는 나중에 다 마무리하면 되겠네. 앞에까지 넣어서 정리가 다 돼야 배선을 저게 밀어 넣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안 하고 밀어 넣으면 나중에 다시 빼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배선이 5m입니다. 5m인데 5m를 이제 익스팬더를 이제 꼽는 이게 시공하는 이제 시간을 제가 제 영상을 보고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이 배선 작업은 그냥 시간이 하기 나름입니다. 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라도 좀 잘하면. 전기 배선도 마찬가지고.
그게 낫겠네. 필요 없고. 좀 남아. 익스펜더는 뭐 싸구리나 뭐 비싼 거나 뭐 그거 뭐 차폐 역할은 다 비슷할 겁니다. 실험은 안 해봤지만. 근데 조금 이제 보기 좋은 거, 기티 난다 싶으면 좀 비쌉니다. 재료가. 이제 한 1m 남았네. 1m 남았어. 이게 이제 완전 플라스틱 종류가 있고, 이제 천 종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이제 높여주는 거죠. 특히 ICL 케이블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이 익스펜더가 되게 좋습니다. 보면. 이건 좀 많이 몰고 가볼까요? 좀 많이 몰고 한 방에 대고로. 이게 배선 굵기에 비해서 익스펜더가 늘으면 이게 좀 씌우기가 조금은 더 괜찮은데, 이렇게 배선 지름보다 이게 적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씌울 때 너무 이렇게 한 방에 몰고 갈 때 잘 안 갑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 이렇게 훑어주면 훑어줄수록 더 쫀쫀하게 붙습니다. 아, 됐다. 이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또 밖으로 하면 돼요. 됐다. 이 정도 하고. 자, 이쪽에는 잘라버리고. 그러면 얼추간 제가 바지를 입히는 거리를 한 250 정도 수준에서 입히니까 250 정도면 이제 뭐 짧아가지고 애를 먹거나 또 보기 싫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피복 벗길 겁니다. 피복을 먼저 벗기고, 이런 거는 뭐 자세하게 안 해도 대충 제 하는 뭐 그것만 봐도 피복이 한 3mm 되죠. 1차 피복 1.5mm 두께, 2차 피복 한 1.5mm 두께. 그래서
3mm 두께입니다. 피복이 3mm 두께인데, 칼질을 할 때는 한 2mm나 1.5mm만 한다 생각하고, 마에 해버리면 요 안에 실제 피복을 이렇게 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늠이 안 가보면 이렇게 쭉 제껴보면 됩니다. 가늠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터지죠. 이렇게. 이럴 때 이제 마에 하면 이 빨간 선을 해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금이라도 욕심내면 딱 그래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빼지나? 빠지네. 자, 빼고. 칼로 잘라버릴까? 자세가 안 나왔어요. 칼은 조금 위험하고. 만능 리퍼 갖고 잘리죠, 이거. 이거 가는 건데, 이 공구가 좋은 겁니다. 이 공구가. 근데 짝퉁 많습니다. 요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보이죠? 딱 이 그림을 사야 됩니다. 딱. 요 글자나 그림이 틀리면 안 됩니다. 짝퉁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도 이게 공구가 못 구해가지고 옛날에는 오리지널 썼는데, 뭐, 할 수 없이 짝퉁을 샀는데, 엄청 안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피복이 나중에 바지 입히고 나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이 테이프로, 전기 테이프로 딱 해가지고 쫀쫀하게 쫙 달라붙게끔 해갖고, 전기 테이프가 접착이 딱 돼야, 이렇게 접착이 딱 돼야 이 중요합니다. 접착이 딱 돼야 피복이 따로 안 놀고, 나중에 익스팬더가 따로 안 놀고 깔끔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한 번 더 이럴까? 네,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다시 이렇게 훑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방향을 봐요. 방향을 여기서 봐요. 네. 여기 하드를 보고 이게 앰프입니다. 여기 스피커 쪽이고. 그럼 요거는 바지를 이제 입히고 이대로 올라갈 겁니다. 이미 이제 결정 났으니까 어떻게든 올릴 겁니다. 여기 바지입니다. 여기 바지인데, 요 굵기하고 같은 오디오 플러스 팝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익스펜더도 안 씌워도 되고. 다 하고 나서 보면 차이 많이 납니다. 퀄리티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네. 예. 예. 이게 이제 스피커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 훑어내고, 요 부분에 내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고음에다가 고음 스피커다. 네. 항상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라이트니까, 라이트 트위터죠. 앰프, 이제 스피커 쪽하고, 앰프 쪽에, 저는 이제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 떼기도 편하고, 아니다, 잘못했다 싶으면 떼기도 편하고. 대신에 이 가위로 깔끔하게. 네. 좋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어떤 물질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이트 트위터. 그래도 이제 화살표가 안 보이니까
이것은 이제 화살표를 넣으면 좋겠죠. 그럼 이쪽 끝도 마무리 해버리고, 이 트위터니까 이쪽에도 트위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 앞쪽으로 갈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쫀쫀하게 당겼어. 요거 테이프. 여기 이제 구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때가 묻고 이제 벌어지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보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위로 올라갈 때는 약간 이게 벌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묶어서 테이프 나중에 떼야 되니까 싹 갖다 바르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놔면 요거 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보내고. 빠졌네. 바지가 바꿔졌습니다. 여기 당길 때 배선이 쭉 발라야 빳빳하게 됩니다. 유리됩니다. 이것도 25cm니까. 어, 25cm 구간에 이 부분이니까 조금 뒤로 물러서서 가위로 잘라야 되니까 이걸 좀 다시 넣어서 올라가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 250 부분에서 또 껍질 벗게 되죠. 트위터. 제가 또 바지를 다른 거를 트위터하고 미드하고 구분이 갈 수 있도록 트위터가 까만 거. 요거 참 조심해야죠. 이게 만약에 피복이 안쪽 실제 피복이 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칼 안 드는 거 하다가 갑자기 칼날 갈아가지고 자를 때 똑같은 힘을 줘버리면 훅 잘리지 않습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요리하고 내피가 아예 살짝만 금이 가면 찢어질 건데
금이 안 가서 안 찢어졌습니다. 살짝만 금이 가면 이렇게 찢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여기. 네. 그러면 이 실을 뺄 때 제가 한 번 더 이제 그거 공구의 중요성을, 이게 이제 고급이죠. 한 35,000원 합니다. 요것을 요 갖고 이 실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 통으로. 이 안쪽까지도 되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만큼이나 남아 있습니다. 꽉 눌려도. 물론 요 쓰다 보면 조금씩 기스가 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배선은 툭툭 잘리는데 이게 이게 잘 안 잘리거든요. 그럼 그다음 요것도 기스 갔을 거 아닙니까? 많이 썼으니까 잘라 보겠습니다. 이 무딘기 이걸 얼마나 잘 자르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이빨 더하는 양이 얼마 안 된 게네. 느낌 좋게 잘리죠. 이빨 더한 데만큼 잘 잘린 겁니다. 이게 이빨이 길이가 짧아서 그렇지. 요 한 가닥 보이죠? 잘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가작 하면서.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훑어내고. 이렇게 안으로 탁 넣어서 이렇게. 이게 트위터죠. 네, 됐습니다. 이건 이제 앰프에 들어갈 거니까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작업할 동안에 씻이지 않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위터죠. 트위터 얘가 이제 화살표 일단 이리 가는 거죠. 이거는 R 트위터. R 트위터. 그러면 얘가
신호가 이리 간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만드는 거는 영상을 이제 끄고 만들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